나이가 들면 창의성이 떨어진다. 창의력은 청춘의 전유물이다 라고 합니다. 늙으면 일도 못하고 노동력과 인지력이 떨어져 사회의 짐이라는 편견은 다수의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노인의 수행 능력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대신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팀이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 능력 등의 검사를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과 판단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소포크레스라는 고대학자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며 재산 소송을 했는데 그의 나이 80대의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의 대본을 외우면서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갈릴레이 갈릴레오라는 이탈리아 과학자입니다. 그 역시 새로운 두 과학이라는 놀라운 책을 70대에 저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고 이에 따르면 노년의 창의력,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시력이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실험 연구 결과 시력 손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확률을 아무 생각 없이 절대적인 사실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글자 읽기에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대부분 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경을 써서 나빠진 시력에 적응한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보통 시력 검사표는 위에서 아래로 가며 큰 글자부터 작은 글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계된 시력 검사표, 즉 위에는 작은 글자로 아래에는 큰 글자로 된 시력 검사를 받으면 시력이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시력표로 더 잘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친숙한 것을 더 잘한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에서부터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시도나 그런 환경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점화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생각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자극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냥을 수직 일렬로 불을 붙이면 순차적으로 점화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먼저 본 정보에 의해 떠올려진 개념으로 인해 이후에 접한 정보를 해석할 때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점화 효과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어렵죠? 광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는 광고를 절대 뉴스 다음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대부분 심각한 사건을 다루고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결국 부정적이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코카콜라 판매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인간 심리의 문제죠. 역시 심리학의 거장답게 저자는 이 부분도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존 바그는 부정적인 잠재 효과 실험을 합니다. 무작위로 두 집단을 선정하여 글자 수수께끼 풀기를 합니다. 실험군에게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낱말들로 이루어진 문제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글자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대조군에게는 나이와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자 수수께끼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후 집에 돌아가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시간을 체크합니다. 참가자들 중 노년에 대한 사전 자극을 낱말로 풀었던 실험군은 엘리베이터로 천천히 걸어서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은 사전 자극이 있으면 무심코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네 등의 말들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점화하게 됩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한다. 우리는 배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이미 배운 것 대부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쪽에서 옳은 것이 저쪽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알랭 랭어는
부정어를 일상어처럼 쓰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서 그런 언어 습관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몇 해 전 요양원에서 상반신이 마비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는 자기 손으로 코를 푸는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상반신이 마비되어 거의 누워만 있기 때문이죠. 이에 저자는 할머니에게 제안을 하는데 옆구리에서 팔을 코 쪽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매일 한번 옮겨보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자의 요구대로 매일 조금씩 옮기면서 여러 작업을 했고 수많은 시도를 거쳐 혼자 코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긍정의 생각은 누구든지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증명된 대목입니다.